네, 요즘 추석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요? 뭐 식용유나 뭐 참치캔, 스팸, 네. 뭐 소고기, 과일 이런 게 이제 선물이 많이 음. 있었잖아요. 요즘 다 닭고기랍니다. 아, 예, 헬시 트레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요즘 뭐 또 워낙 몸에 대한 관심도 맞아요. 많아지면서 네. 그래서 닭가슴살을 뭐 받고 싶다는 그런 뭐 70대 노부부의 사연도 많이 소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네. 닭고기 요것도 마니커 스테이크 세트가 있습니다. 닭고기를 스테이크로 먹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런 거 또 누룽지 백숙 세트. 네, 네. 요즘 MZ 세대들의 뭐 최식품이라고 봐야죠. 누룽지 백숙. 그렇죠. 예, 네. 요즘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무조건 저 행주대교 쪽, 행주산성 네. 그쪽 아니면 남한산성 쪽에 그 백숙집 네. 거기 가는 게 그렇게 또 인기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니커 닭고기 추석 선물 세트가 지금 이야.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서로 선물하시면서 어. 트렌드를 좀 앞서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먹으면 노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트렌디하니까. 트렌디하니까. 네. 예, 이젠 트렌드가 닭고기. 그 예, 닭고기입니다. 이조 기자도 자주 드시죠? 저 닭고기 엄청 많이. 어제도 먹고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닭고기 사랑하시는 아니야 또 아닌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왜요?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닭고기 참 안 좋아하시는가요? 백숙 좋아합니다. 아 백숙은 좋아하시죠? 치킨 안 드시죠? 예? 치킨 뭐 가끔 먹. 아니 치킨 안 드셔 맞아. 예, 제가 그 기억합니다. 치킨은 안 드시고 제가 몇 번 그 당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무슨 치킨 제가 얘기하다가 무슨 치킨 좋아하시죠 했다가 저 치킨 안 먹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걸- 정프로님이 여러 차례 당하셔서 지난주에도 당근 하시죠? 안 하는데요. 아, 뭐 누가- 하시죠? 안 하는데요. 누가 먹으면 같이 먹습니다. 네, 아 백숙은 좋아하시죠? 예. 네, MZ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은 이제 휴장인 거죠? 오늘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이죠. 예. 네. 9월의 첫째 날인데 오늘 휴장이고요. 지난주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 중반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빠지면서 이제 그 주가가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중간에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 신고가 내면서 올랐는데 그것은 GDP 그리고 소비 지표 등 양호한 경기 지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내면서 계속 움직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플러스 0.949, 나스닥이 마이너스 0.92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지수 보면 나스닥이 플러스 1.13%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른 것 때문에 만회를 했고 아. 그리고 S&P 500 지수 보더라도 주간 지수가 플러스 0.24예요. 그런데 네. 금요일 날 플러스 1%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이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플러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하락폭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월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정이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금요일에 그냥 확 뭔가 했어. 빠졌잖아요, 이번에는요. 많이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고 네. 빠졌을 때는 이미 다 팔았는데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에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PC 발표가 됐죠. 전년비 2.5%, 전월비 0.2%, 근원은 2.6%와 0.2%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와 맞았고요. 그리고 2.5%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딱 2%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리고 물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감소됐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준이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3.9% 올라왔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달러인데스도 10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100까지 거의 떨어졌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 시장도 또 안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경기 우려를 막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올라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가가 다시 7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WTI 기준으로요, 선물 네. 기준으로 유가가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펙이 10월부터 자발적 감산을 종료하고 조금씩 증산한다. 이런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했고 지난 주말에 정유주가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바로 윗줄에 PC가 있어서 네. OPC가 뭔가 했어요. 네? 오펙.
OPEC죠, OPEC. 예. 그러네요. OPC. 예. PC가 너무 제가 중요하다 오타를 보니까. 썼네요. 예, 네. 예, 오타였네요. 오케이. 제가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예. 정리했고요. 와, 눈썰미가 장난 아니시네요. 우와. 이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시는 분들이 있죠. 전체를 읽으시는 분 있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시는 뭐예요? 왜 또 저를 그렇게 또 아니요, 꼼꼼히 칭찬인데. 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하나하나 읽는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전체 못 보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아니요. 하나하나 읽는 게 저도 읽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책을 볼 때도 전체를 쭉 이렇게 단위로 그냥 착착 읽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칭찬 아닌 것 짚어주셨습니다. 같은데. 정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네. 중국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분석 자료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종료한다. 그럼 이제 유가가 내년에 더 떨어지지 않겠냐는 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막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물가가 더 여기서 리바운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을 전망하는 게 전체적으로 기대 인플레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안정적 심리를 바탕을 좀 이루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요일에는 장중에 등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이너스까지도 약밥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쫙 마지막에 올렸고요. 종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1% 하락했고 코스닥 0.7%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시장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2조 원을 팔았고요. 기관들이 1조 2천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의 1조 2천억 순매수는 금융투자에서 1조 3천억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산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에요. 이 두 종목을 6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만인상 쪽도 이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피크아웃 또는 세론이 감안하면서 일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주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관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에서 1조 3천억 순 매수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9월에 선물에서 동시 만기를 좀 가면서 이 포지션들을 지금 가져가는 것 같아요. 9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 1년에 네 번 있는 선물에서 동시 만기이잖아요. 네. 요 네 번 동시 만기 중에서 9월과 12월이 이제 중요합니다. 9월과 12월이 어떤 방향이 쭉 있으면요. 네. 그 방향을 추세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9월과 12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9월에 동시 만기 때 포지션들을 왜냐면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예. 9월 지나고 나면 연말 들어가잖아요. 네. 연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까지 포지션을 내가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 네.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가져가다가 이제 청산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국내 기관들도 그렇지만 보통 요즘에는 국내 기관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네. 10월 달, 11월 달 들어가면은 국내 기관들 움직임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클로징 벌써 지금 9월 2일인데 클로징 얘기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클로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준비들을 미리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공감이 되시죠? 네. 네.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파생상 상품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9월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면 이제 다음 주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포지션들을 지금 어떻게 가져갈까를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매수도 그것에 영향이 있는 거지.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들이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럼 1년 동안 1월부터 쭉 해왔던 거의 방향을 바꾸는 게 9월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방향을 이번에 바꾼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1년 내내 하락한 시장이었어. 네. 만약에 계속 그러면 9월쯤 돼가지고 저점을 찍거나 터닝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제가 있었던 지난 동안에 꽤 많았어요. 많이 올랐다. 그럼 9월부터 터닝해서 꺾이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근데 드리는 거고. 그 이유가 예. 그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예.
쭉 하던 방향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는 그 예를 드는 거고요. 음. 그 예시를 드는 거고요. 그 해에 우리가 연초에 보면 연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연초 시장이 좀 세잖아요. 아. 그리고 나서 9월 지나고 나서 연말에 돼서 미국은 뭐 산타랠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연말 마지막에 한 12월에 우리 시장이 조금 세지는 경향이 좀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9월 지나고 나서 10월, 11월에 좀 약해지는 경향을 좀 가져요. 네, 그런 것들이 이 동시 만기의 즈음에서 방향이 좀 잡힌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네. 아마도 파생 상품에 연계된 거래가 시장을 더 지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막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위축된 시장에서 파생 상품의 거래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수급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가 됐고요. HLBL이 3위가 됐어요. 네. 봤어요. HLB가. 그러니까 코스닥의 1위, 3위가 바이오가 됐습니다. 네. 바이오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급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역사적 신고가 되고 녹십자 이런 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2차 전지가 지난주에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면서 정책 관련 테마주들 있잖아요. 시장이 약세일 때 테마가 강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추세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리고 이들 종목은 저가 종목도 많고 네. 그리고 저가 가격이 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의 총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소위 큰 자금을 움직이는 돈들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통 내가 한 1억 거래하시는 분이 네.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어떤 종목을 좀 사고 싶어. 근데 호가가 없어. 네. 그러면 사지도 못해요. 그렇죠.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더 큰 금액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그걸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런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제가 약간 선견지명 좀 있나 봐요. 뭐였었죠? 아니 그 코스닥 제 지금 시총 쭉 순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30개 종목 중에 제가 발 담궜던 애들이 거의 20개 가까이 됩니다. 담궜더니 지금은 안 담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선택했던 애들이 네. 그때는 안 안 좋았지만 좋았는데 결국은 가더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조금 타이밍만 못 잡았을 뿐 예. 그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막 잘 가지 않았었던 그렇죠. 애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확실히 예. 보는 눈이 좋다. 그래서 아까 OPC도 발견했다. 아니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완전히 갈려 있다는 표현할까요?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돼. 특히 요즘에 그래요. 네. 요즘에 가지고 있으면 저점에 잘 잡아도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본전이 됐거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이 아니야. 그냥 단단해야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보론님 말씀 주신 것처럼 꽤 지나다 보면은 야 주식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 그렇게 수익 안 나. 맨날 사고 팔고 해서 수익 안 나. 이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이 기업 이익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을 들고서 참을 수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야.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주식을 잘 골랐어요. 네. 이거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입니다.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다고 무작정 갖고 있다가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60% 70%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수급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욕하잖아요. 이 가치 분석하는 사람은 맞아요. 기초 분석하면 욕하고 기초 분석하면 왜 우리만 욕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형 펀드들에는요.
펀드들에는 기업 탐방하는 쪽도 있고 가치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매크로 이슈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 분석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회의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서로 뭐가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 스파만 보기 때문에 네네. 야 우리 시장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팬데믹 때 주가 빠진 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뭐 IT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 한 30% 40% 빠진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몇 년 후만 가봐요. 2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그 주가들이 얼마 있었어요? 한참 아래 있어요. 대부분 다 한참 아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자가 일단 핵심 포인트예요. 네네. 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8월이 끝났기 때문에 8월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우가 1.76%예요. 월간으로. 저점 5.7이었고요. 나스닥은 월간 0.65%였는데 저점이 10% 빠졌었어요. S&P 500은 7% 빠졌다가 플러스 2%. 그러니까 월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 이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 대단하죠. 저점이 마이너스 22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한 15에서 20%, 다 넘었잖아요. 테슬라니 마이크론이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반등 폭을 보면 애플은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2에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못 따라온 애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많이 갔다가 반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표현이냐면 빠질 때도 주도 종목은 덜 빠지고요. 또는 빠졌다 하더라도 올라올 때 훨씬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 변동성을 주면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강세일 때는 이것도 증시 격언인데요. 시장이 아주 강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막 올라갈 때 이거 고점에 못 파는 두려움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격언은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세이고 내 종목이 상한가 치면서 가고 있어. 네. 야 이거 상한가인데 내일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강세인 종목이거나 강세 시장을 갖고 있었을 때는 휴가를 떠나라. 이게 증시 격언이거든요. 보지 말아야지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안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거꾸로 많이 합니다. 시장이 그쵸. 빠지고 힘들면 보기 놔버리죠, 싫잖아요. 그냥. 예, 네. 놔버리죠. 그냥 안 봐요. 그냥 3%도 안 보고 그냥 안 봐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열심히 또 보잖아요. 네. 예. 그런 뭐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리밸런스는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나 리밸런스는 거의 다 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로 또 다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미국이 휴장이고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중국도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9월 4일 날 수요일 날 세미콘 대만 행사에 젠슨환 CEO가 나와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 요거 좀 유심히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일 날 금요일 날 나올 고용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월가에 나온 자료들은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 네. 그리고 실업률이 지난번에 4.3%였잖아요. 네. 4.4% 이상 되면 50bp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그 사이에 뭐 졸주 보고서도 나오고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있을 고용 보고서고요. 그 사이에 캐나다 정책회의나 뭐 졸주 보고서나 뭐 ADP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네.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해석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그냥 다 노이즈이고 고용 보고서로 그냥 핵심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9월 2일이라서 9월 달을 보면은 이 파생 동시만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파생 이 10일 요거는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한 건데요. 파생 동시만기가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미국은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나오는 거 하고 17일 날 FOMC 회의 있는 거 요 정도인데 요게 지금 동시만기가 다음 주에 있고요. 네. 다음 주 주말부터 우리 시장이 휴장이죠. 추석이죠. 추석 연휴로 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FOMC 회의 있는 요때에 우리
휴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며칠이지? 그래서 이건가? 사람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굉장히 이 변동성이 있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는 쉬어서 대응을 못해 우리 시장에서 네. 이런 걸 회피하려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우리 시장은 좀 받을 거예요. 그거 말씀 좀 드리면 네. 그 S&P 500 일봉이고요. 우리 시장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거의 다 신고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를 보면서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좀 머리 치워가지고 신고가야 신고 지수인데 네. 여기서 뭐 이게 지금 이 차트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고점 찍었으니까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도파하니까 이제 점점 더 세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응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 차트 보시면 우리 시장은 직전의 고점이 2,000 얼마예요? 2,800 얼마였죠? 이게 2,896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8월 초에 폭락했다가 와.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요.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근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8월 월간 보더라도 코스피가 13.8% 빠졌는데 마이너스 3.4로 끝났고 코스닥은 16%로 빠졌어요. 이 16% 지수가 16% 빠진 건요. 네. 위기 때 이렇잖아요. 위기 때. 근데 이번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수급의 변화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털려나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런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더 약한 부분은 일단 보세요. 미국은 GDP 성장률을 올라가고 높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표현하고 낮췄죠. 있어요? 2.5에서 낮추고 있는 2.4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우리 시장은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GDP 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잖아요. 지표 자체가. 네.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반영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지금 그리고 특히 유럽은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ECB는 금리 인하 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9월 달에 9월 17일 날 미국은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요. 우리는 올해 못할 거라는 얘기까지도 막 나와요.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10월에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두 번뿐이 없어요. 네. 10월과 11월. 두 번뿐이 없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면 10월에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랍니다. 정부도 네. 바라고 우리 국민들도 바라고 투자자도 바라고 이렇게 바래요. 근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못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25피 두 번 한다 하더라도 5%예요. 네. 우리 아직 3.5%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갭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 갭으로 인해서 우리 돈이 빠져나갈까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갭이 있으니까 그 네. 정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지금 좋지 않은 경기의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은행들 아까 또 뉴스하면 아시는 것 같던데 은행들 보면은 지금 주담보대출 못하게 막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담보대출 못하게 하면은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금융권을 못하게 하면 2금융권, 3금융권에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말고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같이 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는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못해. 일본은 잘 보세요.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인상한 데서 터져버렸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랬잖아요 걔네는. 네.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경기 지표를 만약에 GDP 성장률을 떨어뜨렸으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고 한데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시장 환경이. 네. 거기에 그대로 이제 시장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을 끌고 올라가려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하나는 수출 데이터 아까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수출 데이터 8월 수출 데이터가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하죠. 네. 근데 어디가 많이 됐냐? 보면은 뭐 반도체 제일 많이 됐고 전체 279억 달러 중에 119억 달러가 반도체예요. 거기 무선 통신기가 18억 달러고 네. 뭐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 향이 114억 달러, 미국 향이 100억 달러, 유럽 좀 늘었어요. 유럽은 선방이 많습니다. 네. 64억 달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 안 좋다고 하니 그러면 수출 위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 위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수출주 위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중에서 선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수출이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움직여주고 반도체가 올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 반도체가 지금 상반기에 올라와서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고점으로부터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부장들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올 모멘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막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다시 잡아주든지 네. 안 그러면 AI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위 레거시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이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을 타야 네. 되는데 디램 가격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낸드 플래시도 막 고공으로 가다가 SSD 좀 떨어졌어요 요즘에 네.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디램 가격은 막 아직도 바닥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고정 디램 가격이 아, 그래요? 내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피크아웃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피크아웃 되고 이제 반도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반도체 피크아웃의 핵심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 반도체 굉장히 좋았잖아요. 요건 네. 8월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렇게 좋았던 거는 미국이 이제 대중국 견제를 하면서 반도체 견제를 한다고 하니 상반기에 중국이 사재기를 했다. 네네. 네. 그래서 좋아진 거지. 수요가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내재를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살 만큼 사면 그래서 멈추기 시작하면 꺾이지 않겠냐라는 네. 게 상당히 부분 깔려 있거든요. 음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국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자료들 또 유심히 보시면요. 중국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중국은 지금 올해 저가까지 지금 올해 저점 라인까지 막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가지고 지금 경기부양책 지금 거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경험치인데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때 중국은 부양책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경기부양책을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유럽이 좀 기저효과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면 네. 그러면 지금 고점론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네, 좀 얘기가. 복잡해요. 네. 네, 복잡한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고점이다 아니다라고 논할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로 고꾸라지거나 바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석 전까지는 명절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상황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만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추석 과정 지내고 휴일 동안에 미국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성향을 제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우리가 가려면 두 가지의 핵심 키를 갖고 와야 돼요. 하나는 반도체고요. 수출 반도체이기 네. 때문에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제가 뉴스는 안 가져왔는데 어떤 확답은 안 줬지만 그래도 어떤 턴 간에 양당의 대표가 회담을 했잖아요. 네.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6가지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주식과 연결된 게 특징적인 게 없어서 제가 오늘 뉴스를 안 가져왔지만 이제 후속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세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을 하는데 나올 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추석 앞두고 바로 발표하냐 아니면 추석 민심을 바라보고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동시만기와 추석을 지나고 나면서 우리 시장에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석 전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 전까지는 추세는 없는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 계속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동시만기 있고 그 즈음에 추석 연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발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되게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네요. 종목 장세 지금 종목 장세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종목 장세에 국한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뭐 1, 2, 3, 4, 5, 6, 7, 8 2주 동안 이랬네요. 우리 사람은 2주 동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추석 앞두고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문성은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번 애플이 생산량을 전년비 10% 정도 더 높여서 생산량 높여서 부품 준비를 부품사들한테 요청했다라고 발표를 하네요. 일본 경제신문에 뉴스가 나왔고요. 네. 더불어서 3번 뉴스가 비슷한 뉴스입니다. IDC라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이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4% 증가하지 않겠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8%로 상향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올 1분기에 12%, 2분기에 9%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 하지만 이 또 스마트폰이나 IT 가전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모양이 나타나더라. 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진짜로 좋아지면서 정말 좋아졌어. 결과치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주가나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서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로이터, 차이신 제가 셋 다 써왔는데 머니투데이 이런 데서 지금 뉴스가 나온 거를 받아서 쓴 거를 말씀드리면요. 미국 의회에서 국방부에 CATA를 즉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신은 이제 중국의 뉴스 보도죠, 매체죠. 미국 국방부가 CATA를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라고 아예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미중 간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고 하죠. 네. 네, 그러면서 압박 카드가 아닐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매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혹시 우리 기회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용 배터리는 CATL 구매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추가 제재를 계속하면은 그러면 CATL이 미국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 네. 우리한테 좀 기회지 않겠냐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제 뉴스가 있는 거고요. 네덜란드도 ASML의 중국 반도체 사업 규제 추가 규제를 할 거다. 이번 추가 규제는 뭐냐면 네. 파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한할 거예요. 되게 강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진짜 고맙긴 고맙다. 우리 지금 반도체랑 배터리가 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미중 갈등이 이유든 뭐든 이렇게 막아주고 잘라주니까 예. 그래도 우리로서는 매우 고마운 상황 아니에요? 그래놓고 소재 중국산 쓰면은 그것도 안 도와줄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 그나마라도. 그나마는 아니, 괜찮은데. 뭐래도 그렇죠. 뭐래도 해주면 그나마 그렇죠. 낫지. 그냥 뭐. 액면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정보론님 말씀대로 막 그렇게 또 저도 됐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생각이 예. 우리한테 있냐 대만에 있냐 일본에 있냐 이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 생각이 중국 들어요. 자르는 건 오케이인데 예, 예. 그 다음에 예. 대만에 힘을 실어줄지 일본에 예. 힘을 실 아니면 예. 우리일지. 예.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인텔 얘기는 뉴스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사 56년 만에 최악의 실적 부진에서 파운드리 사업 분할하면 매각, 파운드리 사업을 아예 매각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신규 공장 건설도 폐기한대요.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뭐 엔비디아 성장과 애플 자체 칩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 매각을 한다라고 만약에 한다. 이게 지금 구조적 전문 IBU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 얘기 나왔으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면서 보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TSMC하고 삼성이 이 미세공정 2차전으로 경쟁 구도가 뭐 공고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냐?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인텔 파운드리를 미국 인텔이 그 반도체 칩법이 인텔법이라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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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지금 이 반도체 제조를 미국 안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저기 동남아에서 오니까 이제 네. 결국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아? 이거를 어디다 줘? 그러면 미국 내에 있고 싶어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손을 들어주든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든지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잘하자 이런 얘기 맨날 하면서 욕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고 저희는 이렇게뿐이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뭐 그나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실력대로만 낙찰되는 건 아니고 예.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아마 작용이 되는 이슈일 거다. 저는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뉴스입니다. 요즘에는 요 뉴스가 반도체나 이제 IT 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IBM에서 AI 칩을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거잖아요. 그 자기네들 맞춤형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막 그런 거 말고 네, 맞춤형 칩, 네. 맞춤형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TSMC 독주 속에서 기존의 TSMC 고객을 끌어온다라고 삼성전자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현실적으로 안 돼. 이제 포기하자. 신규 AI 칩을 자체 생산하려는 빅테크들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그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파운드리 점유율을 봤더니 TSMC가 62%, 삼성전자 13%거든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전년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파이가 커지면 네. 그러면 뒤쫓아가는 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맞거든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격차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계속 그걸 하려는 것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찾자. 근데 그런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인텔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비슷하게 아까 정프로님 말씀한 거 연결되어 있는 네네. 상황이라서. 근데 인텔의 이 뉴스를 보시면서 요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인텔의 요번에 뭐 몰락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혼자 마이너스 60%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 이 기술이라는 게 한번 뒤처지기 시작을 하고 한번 고객 합발을 못했을 때 그거 쫓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파운드들이 못 쫓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그래서 삼성 위기 얘기 나오고 방송에서 뭐 하고 막 공영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뉴스 나오면 겉바 우리는 안 돼. 가서 또 미국 가야 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우리는 뭘 할까를 살펴보면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다 네. 각양각색의 생각이겠죠. 근데 인텔 요 뉴스를 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네, 네.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TSMC가 62, 삼성전자 13 이게 유지가 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거는 예. TSMC가 그냥 요 정도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TSMC가 맘먹고 야 됐어 삼성 됐고 한번 우리 점유율 한 80%까지 올려보자 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 느낌? 예, 좀 예리하시네. 진짜. 예, 근데 야,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요 정도 그냥 하면서 가자. 요 정도 결정을 해서 그나마 이거가 가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좀 약간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가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에 TSMC 3공장 어디에 진다고요? 일본에 진다고 합니다. 일본에.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또 전 세계 돈과 기술과 각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또 우리 3프로 TV에서 뉴욕의 NYSE의 3프로 TV를 또 글로벌 머니톡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렇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또 미 대선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예.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